저는 오상만 65세에 은퇴한 소방관입니다. 30년 동안 불과 싸우며 살았죠. 제 아내는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지금은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지방병원 정밀검사를 위해 서울에 올라왔고 며칠간 아들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방 옆에는 특별한 상자가 있었어요. 그날의 소방 헬멧과 무공훈장이 담긴 상자죠. 마지막 화재 현장에서 저는 두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 일로 받은 훈장인데 아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물건입니다.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이 상자를 열어봅니다. 지훈아, 아버지 왔다. 문이 열리고 아들 지훈이 나왔습니다. 37세의 대기업 대리로 일하는 아들은 언제 봐도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 한설인이 나왔어요. 35세의 설인은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여기 신발 신으세요. 설인은 실내화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가 시험이라 조용히만 지내주세요.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환영받는 손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해해야 했습니다. 12살 손자 태율이 중학교 1학년 시험 기간이니까요. 알았다. 방해 안 할게. 짐을 정리하는 동안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인과 그녀의 어머니 한말숙이었어요. 말숙은 62세로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오셨네. 언제까지 계실 거래? 병원 검사 끝날 때까지라는데. 일주일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태율이 시험인데. 소파에 앉아 제 훈장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이 상자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방관의 거친 세계와 이 정돈 된 아파트는 너무 달랐습니다. 조용히 상자를 소파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손자 태율이 방에서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인 태율은 저를 보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습니다. 예전에는 제 무릎에 앉아 소방차 이야기를 졸랐던 아이인데 이제는 훌쩍 자랐네요. 태율아, 많이 컸구나. 공부 잘 돼가니? 네. 근데 시험 공부해야 해요. 태율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 앉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설이는 음식을 차리면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말숙은 가끔 저를 흘끗 보며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우는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효과는 없었죠. 아버지, 병원은 언제 가세요? 모레 오전이다. 혼자 갈 수 있으니 걱정 말거라. 아니에요. 이이가 데려다 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보? 설인의 말에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식사 후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태율의 공부방을 내어준 것 같았어요. 벽에는 시험 시간표와 성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이미 이런 압박이 있다니 안쓰러웠습니다. 침대에 앉아 작은 가방에서 무공훈장 상자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레 열어보니 반짝이는 훈장과 오래된 소방 헬멧 사진이 나왔어요. 아내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그리웠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고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화재 현장의 잔불처럼 보였어요. 30년 동안 그 불빛들과 싸워왔는데 이제는 다른 종류의 불씨와 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족 안에서 제 자리를 찾기 위한 조용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상자를 다시 닫고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집에서 제 존재감을 지키기 위한 하루가 될 거예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30년 소방관 생활이 만든 습관이죠. 새벽 5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서울 아파트의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시골집에서는 이른 아침에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들리지만 여기서는 멀리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목이 말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려 했는데 문득 서린에 정돈된 부엌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시골집 부엌과는 너무 달랐죠. 조심스럽게 유리컵을 찾아 물을 따르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린이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위해 나온 모양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려고 했네. 제가 따라 드릴게요. 부엌은 제가 정리해 놓은 방식이 있어서요. 서린이 앞으로 나서며 저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친절한 행동 같았지만 실은 제가 부엌을 어지럽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부엌은 제가 정리해요. 손 안 대셔도 돼요. 물 한 잔을 받아들고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서린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어요. 30년간 소방서에서 위계 질서를 경험한 저에게는 익숙한 경계 표시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었는데 그 기억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제 그런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서 태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시끄러워. 공부하는데. 12살 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에 태율이라면 할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에 달려 나왔을 텐데 이제는 공부가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나 봅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서 현장일지 노트를 꺼냈습니다. 소방관 시절부터 습관처럼 써온 기록 노트죠. 모든 현장, 모든 상황을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09 방해하지 않기. 밤 10시 취침 요청. 서린이 어제 저에게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태율이가 예민한 시기라 밤 10시 이후에는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는 요청이었죠. 기록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모두 조용히 각자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출근 준비로 바빴고 태율은 학교 갈 준비를 서둘렀어요. 말숙은 저를 힐끔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르신 서울 오시니 어떠세요? 시골보다 편하시죠? 아니, 시골이 더 편합니다. 여기는 좀 답답하고. 제 솔직한 답변에 말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린이 재빨리 기어들었어요. 아버님, 오늘 병원 예약 잡아드릴까요? 아니, 모레 가면 돼. 오늘은 그냥 쉴게. 지훈이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녁에 뵐게요. 무리하지 마세요. 태율도 학교 가방을 메고 나가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집에는 저와 말숙만 남았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말숙은 TV를 켜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어르신 검사 끝나면 바로 내려가실 거죠? 그럴 예정입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태율이가 예민해서. 말숙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빨리 떠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제 공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점심은 서린이 냉장고에 준비해둔 도시락을 데워 먹었어요. 맛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현장을 뛰어다니던 사람이 하루 종일 갇혀있기는 힘들었어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젊은 부모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노인들, 학원 가방을 든 학생들, 모두 각자의 생활에 바쁜 모습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서린이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데 서린이 저를 힐끔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외출하셨어요? 열쇠는 어떻게 가지고 나가셨어요? 현관문 옆에 걸려있던 거 썼네. 아, 그건 우리 예비용인데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경계가 그어졌습니다. 식사 후 태율이 방에서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필 긁는 소리, 가끔 한숨 쉬는 소리. 문득 손자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방해하지 말라는 서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신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소방관 시절 이런 불빛들 사이로 화재 연기가 피어오르면 달려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숨을 쉬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관찰과 느낌을 기록했어요. 서린의 영역, 부엌, 현관 열쇠, 존중할 것, 태율, 공부 중요, 간섭 자제. 노트를 덮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속에서 제 자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시골과 달리 무거웠지만 그래도 상쾌했어요. 어제보다 일찍 일어난 서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인사했지만 그녀는 바쁜 듯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침 식사 후 모두가 각자의 일터로 떠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말숙만 남았어요. 말숙은 TV를 보며 저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산책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말숙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걷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방관 경력 30년의 감각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냄새의 방향을 따라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한 아파트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본능이 작동했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시했어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경험이 몸에서 저절로 반응했어요. 주변에서 수건을 빌려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려 했어요.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짙은 연기가 밀려 나왔어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멀티탭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며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재빨리 전원을 차단하고 주변에 있던 화분물을 부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과부하된 멀티탭이었어요. 다행히 큰 불로 번지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연기를 내보내고 전기 차단기를 내렸어요. 이 모든 행동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동주민센터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빠르게 대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58세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동주민센터 안전교육 담당 팀장 정현주입니다. 선생님 혹시 소방 쪽 근무하셨어요? 제 행동이 전문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습관이요. 오래전에 소방관으로 일했습니다. 연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전문가 느낌이 났어요. 마침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안전교육 강사를 찾고 있었는데 관심 있으세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30년간의 현장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지방에서 온 노인일 뿐인데,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대처 능력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실전 경험을 주민들과 나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니어 안전교육 강사 한번 맡아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말숙이었습니다. 아까 그 소동이 뭐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던데. 작은 화재가 있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진압했습니다. 말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소방관이었다는 걸 잊으셨나 봐요. 처음으로 제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말숙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작은 화재의 진압, 정현주 팀장, 시니어 안전강사 제안. 글을 쓰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모였습니다. 말숙이 오늘 일을 꺼냈어요. 오늘 아버님이 화재를 막으셨다고 하더라. 서린과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어디서요? 우리 동 복도 끝에서 작은 화재가 있었어.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다. 지훈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비쳤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소방관이시니까. 서린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물었어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 괜찮았어. 소방관은 은퇴해도 몸에 밴 훈련이 있거든. 태율이 처음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불 끌어 다니셨어요? 그럼 30년 동안이나. 태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잠시나마 시험 스트레스를 잊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멋있었겠다.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 CCTV가 오늘 일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제 존재의 증거, 제 가치의 증명이 되어주는 기록이요. 손에 쥔 정연주의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작은 불씨가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숙이 서린을 데리고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더 계실 거래?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내려가시게 해야지. 엄마, 목소리 낮추세요. 들리실라. 어르신 오래 계시면 곤란해. 태율이도 공부해야 하고.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제가 이 집에 불편한 존재라는 건 첫날부터 느껴왔으니까요. 병원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회사에서 시간을 내어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버지,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이틀 후에 나온다더라. 그때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구나. 지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회사 일정이 바쁜 모양이었어요. 제가 또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 지훈이 말을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어요. 무슨 말 하고 싶니? 아니, 그냥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불편하지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집에 도착하자 서린과 말숙이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는 잘 마치셨어요? 응,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율이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모의고사 망쳤어. 태율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이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요.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지금 할아버지 계시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서린의 말에 태율이 저를 힐끔 바라봤습니다. 제 존재가 방해가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말숙이 서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서린이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서울 오신 김에 시설 상담도 한번.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설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요양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듯 서린을 쳐다봤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태율이도 이제 중학생이라 공부에 집중해야 하고. 말숙이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시설이 정말 좋아요. 어르신들끼리 모여 계시면 외롭지도 않고. 마치 계획된 대화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어요. 여행 가방을 열어 오래된 예금 통장과 토지매도 영수증을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2001년 화재 현장에서 두 아이를 구한 공로로 받은 보상금, 2015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의 일부, 그 돈으로 지훈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증빙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을 꺼내는 건 너무 비참해 보일 것 같았어요. 대신 노트만 꺼내 조용히 적었습니다. 2001년 화재 현장 보상금, 2015년 퇴직금, 일부 지훈 전세보증금 전환증빙요. 지훈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 그런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사 결과부터 보고. 서린이 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나중은 또 언제? 아버님도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지 계획이 있으셔야 하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율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공부할게요. 태율이 방으로 들어가자 말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애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치 제가 태율의 스트레스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어조였습니다. 억울했지만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좀 쉴게.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여행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지훈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개의 일을 병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를 펼쳐 더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1997년 2001년 지훈 대학 등록금 전액 부담, 2005년 지훈 취업 준비 생활비 지원, 2010년 지훈 설인 결혼 비용 3분의 1 부담. 이런 기록들이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있었지만 그것을 내보이는 건 비참함의 극치였을 거예요. 아들에게 준 것을 다시 계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아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제 저녁에 불편한 대화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설인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나가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설인은 잠시 놀란 듯 쳐다보더니 경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아 준비된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말숙은 아직 자고 있는 듯했고 태율이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태율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마도 동네 화재 진압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태율아, 오늘 시험이니? 네. 수학이요. 잘 볼 수 있겠지? 태율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태율이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경계가 그어졌습니다. 태율은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어요. 설인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하루 종일 계실 거예요? 응, 별다른 일정은 없구나. 저희 다 나가면 문 잘 잠그고 계세요. 그리고 부탁드릴 게 있는데 태율이 방 정리는 안 해주셔도 돼요. 태율이가 자기 물건 못 찾으면 예민해져서요. 또 다른 경계선이었습니다. 설인이 출근하고 말숙도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어요.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전 봤던 정연주 팀장의 명함을 꺼내 바라봤어요. 시니어 안전교육 강사라.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정연주 팀장님이신가요? 저번에 화재 현장에서 만났던 오상만입니다. 오상만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안전강사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연주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노인들의 경험을 살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실제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 알려주는 안전수칙은 설득력이 있거든요.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동주민센터 방문. 가슴이 조금 설렜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오후가 되어 태율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학교는 어땠니? 별로요. 태율은 책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걱정되었지만 설인의 말이 떠올라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설인과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말숙도 함께였어요. 모두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린이 태율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태율아, 저녁 먹자. 태율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붉어 보였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수학 시험 망쳤어요. 서린이 태율을 안아주었습니다. 말숙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강아지 많이 속상했구나. 저녁 식사 자리는 무거웠습니다. 태율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음식도 조금만 먹었어요. 서린과 말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식사 후 태율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난 이제 공부 안 할래요. 너무 어려워요. 서린이 당황한 표정으로 태율을 달래려 했습니다. 태율아, 한 번 실패한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다음에도 못할 거예요. 난 바보니까. 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해요. 할아버지 오셔서 집중도 안 되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태율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태율의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손자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서린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말숙도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봐라, 내 말이 맞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혼란이 읽혔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무공훈장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제 행동을 지켜봤어요. 훈장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지훈 엄마가 가장 좋아하던 거다. 내가 보관해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상자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난 이제 시골로 내려갈 준비를 하마. 태율이도 공부에 집중해야지.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율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쳤어요. 서린은 당황한 듯했고 말숙은 의외의 전개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내일 동주민센터에 방문한 후 바로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이 제 자리였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에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별을 보는 건 쉽지 않은데 오늘은 유독 선명했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당신이 정하는 것이라고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서린은 더 공손하게 대했고 말숙도 조용했어요. 지우는 가끔 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태율도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안전교육 강사. 정말 하시려고요? 아직 생각 중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하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버지, 오래 계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이니까. 그의 말에 서린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숙은 아직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검사 결과는 모레 나온다고 했네. 그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태율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불 끌어 다니셨어요? 사람도 구하고? 아, 일. 그럼 3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했지.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태율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태율이 제게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서린도 놀란 듯했지만 이제는 말리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태율에게 소방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험했던 순간들, 사람들을 구했던 경험, 팀워크의 중요성 등 태율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네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지. 그날 밤 짐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안전교육 강사 제안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훈이 짐을 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아버지, 저희가 많이 무례했죠? 특히 어제. 일 괜찮다. 이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일들, 그리고 여전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몰랐어요. 지훈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다 잊어버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꺼내든 증거들이 가족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적어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지훈이 회사에 늦게 출근한다며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버지, 어제 보여주신 서류들. 저는 몰랐어요. 그 돈이 아버지한테서 온 줄은. 내 어머니와 나는 그걸 비밀로 하기로 했었다. 내가 부담 갖지 않길 바랐으니까. 지훈의 눈에 후회가 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저를 대했던 방식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아버지, 어젯밤에 서린이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특히 서린이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일 괜찮다니까. 이해한다고 했잖니. 아니에요, 아버지. 이해해 주실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눈치를 보고 우유부단했던 아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저희 집은 아버지 집이기도 해요. 원하시면 계속 머무르셔도 돼요. 글쎄,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구나. 시골집도 있고. 그럼 강의하실 동안만이라도 서울에 계시면 어떨까요? 지훈이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원룸 계약서였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동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원룸인데 강의하실 동안 머무르시기 좋을 것 같아서. 놀라웠습니다. 지훈이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준비했구나. 아버지를 더는 짐 취급하지 말고 우리부터 예의를 세우자고 서린이랑 약속했어요. 집 문제는 제가 정리합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결단력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서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버님, 검사 결과는 괜찮으세요? 응, 문제 없다고 하더구나. 서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일, 괜찮아. 태율이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그건 제가 해결했어야 할 문제예요. 아버님께 그렇게 대하면 안 됐는데. 서린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자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져 있었어요. 아가, 내가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소방 안전 강의 한번 하면 안 되겠니? 이 나이 먹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단다. 제 단호한 말에 서린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말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검사 결과는 괜찮으셨어요?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말숙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후 정연주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만입니다. 시니어 안전강사 제안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말요? 너무 좋네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준비할 게 있을까요? 연주는 필요한 자료와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 강의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30년간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니 생각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저녁에 태율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친구들한테 할아버지가 소방관이었다고 말했어요. 다들 멋있대요. 태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귀찮게 여기던 손자가 갑자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래. 다음에 시간 되면 너희 반에도 안전교육하러 가볼까? 진짜요? 친구들이 좋아할 거예요. 태율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손자의 웃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모두가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리는 더 많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주었고, 지우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이끌었습니다. 말숙도 어색하게나마 대화에 참여했어요. 저녁 식사 후 지훈이 무공훈장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제 건넸던 상자였어요. 이 아버지, 이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자리 여기 있습니다. 지훈이 훈장 상자를 다시 저에게 건넸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상자를 받아들고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 소방 헬멧 사진과 무공훈장이 있었어요.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제 인생의 자부심이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의 생활을 생각했습니다. 지훈이 알아본 원룸에서 지내면서 안전교육 강사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시골집은 그대로 두고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두 곳에서 모두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새로운 계획을 적었습니다. 원룸 계약, 내일 확인, 강의 준비물, 소방 경험 정리, 안전 매뉴얼 검토.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 같은 희망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구청 강의실에 서서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안전교육 강의 날이었어요. 노년 화재 대피 3단계를 설명하는 제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입니다. 패닉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참석한 주민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주민들이었지만 젊은 부모들도 있었어요. 모두 진지하게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기를 피하세요.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겁니다. 두 번째, 문을 열기 전에 손등으로 온도를 확인하세요. 뜨거우면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비상구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손을 들었어요. 모두 제 경험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조언을 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정연주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좋은 강의였어요.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연주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인데.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태율이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율이 달려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태율아, 웬일이니? 학교 끝나고 여기까지 왔구나. 네. 할아버지 강의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부분만 봤는데도 너무 멋있었어요. 태율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반에도 와주세요.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음에 시간 내서 꼭 가마. 태율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저는 지훈이 알아본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가끔 지훈의 집에 가거나 태율이 제 원룸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원룸 앞에 도착하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들른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강의 어떠셨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듣더구나. 지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집에 소화기도 새로 비치했고 화재 대피 계획도 세웠어요. 태율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 반에도 강의하러 오시기로 했어요. 지훈은 반가워했습니다. 정말요? 태율이 친구들이 좋아하겠네. 함께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제 소방관 시절 사진과 무공 훈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훈장 상자를 돌려준 후 이제는 당당히 그것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서린이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찜닭 준비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지훈의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집에 도착하자 서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강의는 어떠셨어요? 좋았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지. 서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찜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숙도 가끔 방문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친구 모임이 있어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녀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식사 후 태율이 숙제를 하는 동안 지훈과 서린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태율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할아버지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나도 고맙다.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줘서.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시골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끔 내려가 관리하고 있어. 두 군데를 오가는 생활이 나쁘지 않구나. 서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도 계속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노트에 오늘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2025.1형 첫 강의 완료. 가족 다시 배우다. 처음에 숨겼던 상자와 기록, 오래된 영수증은 이제 제 경계를 지켜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고 가족들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어요. 창밖으로 석양빛이 번졌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저는 이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소방관 시절 어둠 속에서 불빛을 따라 사람들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경험이라는 불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저의 앞길도 함께 비추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강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내일의 강의 계획을 적었어요. 불은 위험하지만 적절히 다루면 우리 삶을 밝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으로 내일의 강의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던 제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